절대 진짜 제발 부탁인데 불대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사나 뭐 유튜브나 SNS나 100억짜리 건물 5억 주고 샀어요. 50억짜리 건물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샀어요.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요. 건물주형 노주형입니다. 오늘은 2025년 빌딩 투자 전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2024년 후반부터 저를 만날 때마다 많이 물어보세요. 어떻게 될 것 같으시냐? 사도 되냐?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하고요.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빌딩 시장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리뷰를 한번 해보고 최근에 좀 잘 팔리는 건물들 한번 보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2025년 투자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마지막으로는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마지막까지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는 2024년 빌딩 시장 리뷰입니다. 거래량 상승이에요. 2023년 초부터 2024년 초까지는 사실 빌딩 거래가 많지 않았습니다. 많이 좀 침묵이 됐던 시기였어요. 근데 2024년 4월부터 거래량이 좀 폭증하기 시작합니다. 그동안 묵혀왔던 빌딩들이 거래가 많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사실상 지금 남아있는 물건들은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 인하인데요. 금리가 어느 정도 좀 고정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매수자분들도 계산이 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. 금리가 계속 오를 때는 또 오르면 어떡하지? 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투자를 선뜻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근데 금리가 2024년 초부터 인하가 되고 또 어느 정도 고정이 되는 시장이 왔기 때문에 빌딩을 투자하시는데 많이 투자를 하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 시장인데 사실 임대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. 강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만 가더라도 진짜 임대 시장이 최악이에요. 최악. 너무 어렵습니다. 근데 임대 시장이 이렇게 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실물 경제가 조금 어려워졌고 자영업자 폐업률이 너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. 옛날에 점심으로 뭐 김치찌개나 뭐 짜장면이나 이런 걸 먹던 것도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. 사실 저희 회사 근처에는 강남이기 때문에 짜장면이나 뭐 이런 걸 먹어도 10,000원이 넘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분들께서 이거를 유지하시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. 경제가 좋아야 투자도 받고 임대도 들어가고 사무실도 쓰는데 지금은 경제가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공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신축 부지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. 2019년, 2020년 코로나 시기 때부터 신축 부지에 대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고 주택이 많은 그런 지역들도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됐었어요. 근데 신축 부지가 왜 이렇게 거래량이 줄게 됐냐? 일단 건축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.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재값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죠. 2020년대랑 지금이랑 건축비를 비교해보면 거의 1.8배? 그 정도 나는 것 같아요. 연면적 한 평에 700만 원이면 지었어요. 근데 지금은 1,100만 원, 1,2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시 팔고 싶어도 어쨌든 지가가 올라야 팔 수 있으니까 이제는 신축 부지 자체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시장이 됐다. 2024년 빌딩 시장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좀 최근에 거래되는 건물은 뭐가 있느냐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최근에 거래되는 건물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를 좀 다 같이 보셔야 돼요. 첫 번째는 입지인데 임대랑 좀 연관이 있어요. 임대가 잘 안 들어오니까 입지가 좋은 데로 가야 공실 걱정도 없고 유동인구도 많고 그래야 임대가 잘 들어오니까 입지 좋은 물건들을 좀 찾으세요. 예를 들면 뭐 대로변 코너라든지 뭐 역세권이라든지 역세권도 그냥 역세권이면 안 돼요. 한 50m 이내 뭐 100m 이내 이런 데들을 좀 찾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개별 임대 기사로도 접하셨을 텐데 강남에 뭐 80억짜리 건물 수익률 3.5% 통임대 맞춰진 거 샀어요. 근데 잔금 치르고 한두 달 있다가 나간 거예요. 근데 사실 강남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이런 경우들을 보시고 매수인분들이 매입을 검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통임대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오히려 개별 임대더라도 뭐 층마다 이런 개별 임대보다 한 2개 층 쓰고 3개 층 쓰고 이런 개별 임대를 좀 선호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리고 매매가 볼륨인데 예전보다는 총 매가 자체가 작은 건물들이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. 50억 이하인 건물들 근데 거기에 수익도 뭐 3.5% 나오는데 입지도 좋아. 그런 건물들이 좀 잘 거래가 되는 편이고 강남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. 강남은 뭐 비싸니까 강남 매매가는 100억 언더면 좋아요. 잘 거래되는 거는 뭐 80억 정도? 그렇게 수익이 좀 나오고 개별 임대가 맞춰지고 건축물 뭐 상태도 좀 좋아. 그런 건물들이 최근에는 좀 잘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.
세 번째로 2025년 빌딩 시장에 대한 전망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2025년도 2024년이랑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좀 주요하게 봐야 될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, 일단은 지금 초반에는 비상계엄,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관망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, 지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좀 혼란이 가중되어 있는 시장입니다.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조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. 이게 어떻게 확정적으로 좀 변할 것인가, 그거에 대한 관망은 조금 필요하다고 보이고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지 및 수익형인데 2024년이랑 크게 달라질 건 없다. 입지 좋은 물건들이 거래될 거고, 그리고 수익 잘 나오는 건물들이 거래가 될 거다.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 부지에 대한 거래는 쉽지 않을 것이다. 만약에 역세권 대로변이고 입지가 엄청나게 좋은데 새로 지어야 된다, 그러면은 정말 싼 거 아니면은 안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입지 및 수익형, 입지가 좋아야 되고 수익도 잘 나와야 되고 개별 임대여야 되고, 그런 건물들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출인데, 2025년 들어서 대출에 대한 규제도 조금 풀리기 시작했어요. 일단 주택에 대한 대출은 많이 건드리기 시작했어요. 근데 상가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조금 은행 측에서는 거둬들일 수가 있어요.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. 원래 1월 달에 은행들이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하는데, 과연 상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건드릴 것인가, 그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고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가 건물이어도 대출로 건물을 못 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.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만 대출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, 추천 투자 전략입니다.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. 첫 번째로는 보수적인 접근인데요.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일수록 보수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평당가가 됐든 임대료가 됐든 모든 부분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보수적인 접근이 사실 리스크 관리 면에 좀 다른 말이라고 좀 생각하는데, 옆에 부지가 뭐 평당 1억에 거래가 됐는데 이 건물이 뭐 9천만 원에 나왔다, 그렇게 하다고 싼 건 아니거든요. 건물 컨디션도 봐야 될 거고, 이 건물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이 건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다른가, 그거에 대한 차이를 조금 확인을 하셔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.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, 두 번째는 뭐냐면 임대시세 조사입니다. 뻥튀기 되어 있는 임대료가 있을 수도 있고, 매도인이 뭐 리스백하는 조건인데 이게 인근의 시세랑 맞는지 좀 명확하게 확인이 필요해요. 일부 공실이 있는 건물들인데, 그 공실이 있음에도 예상 임대료 자체가 터무니없이 비싸서 뭐 이 수익률이 더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임대시세 조사를 조금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. 예를 들어 어떻게 하냐면, 지금 깊게 보고 있는 건물이 80억이고 수익률이 3.5%인데 두 개 층이 공실이에요. 부동산에서 보내준 수익률을 보니까 200, 200 이런 식으로 맞추면 수익률이 뭐 3.5%가 돼서 높은 수익률의 건물이니까 매입하셔도 될 것 같다. 그렇게 했을 때 근거가 어떻게 되냐인 거죠. 그러면 임대시세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, 중개인분들한테 받은 자료들, 그리고 인근에 지금 얼마에 맞춰져 있는가, 그게 좀 중요할 텐데,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네이버 부동산이에요.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셔서 인근에 공실들이 많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, 별로 없는 것 같아, 그러면은 내가 보는 건물이랑 비슷한 컨디션의 건물이 얼마에 맞추고 있는지, 그거를 4개 정도는 확인을 하셔서 평균치를 좀 내보셔라. 그렇게 했을 때 중개인이 말해준 임대료를 맞출 수 있나,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게 저는 임대시세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대출에 대한 얘기인데, 절대 진짜 제발 부탁인데 풀대출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사나 뭐 유튜브나 SNS나 100억짜리 건물 5억 주고 샀어요, 50억짜리 건물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샀어요, 이런 거 너무 많이 나와요. 좀 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매입을 하시는 거거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5억이면 50억짜리를 살 수 있나?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. 기본적으로 그냥 건물을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. 일은 할 건데 건물 투자는 또 다른 개념으로 하시는 건데, 내가 이 건물에서 행위를 하면서 이득을 일으킬 게 아니라 그냥 내 돈 넣어놓고 10년 뒤에 팔면 그래도 내 돈을 보호할 수는 있겠지,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시는 건데, 지금 금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3% 후반 나오고, 이제는 뭐 4% 중반 이런 식으로 받으실 텐데, 거기에 이제 풀대출을 해버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건물 이자 내는 데다 계속 내셔야 돼요. 저는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.
절대 풀대출 받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,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좋은 대출 비율은 한 50% 정도? 너무 사고 싶어. 그러면은 한 6, 70% 정도? 전 맥스가 70% 정도라고 봐요. 지금 시장에서는. 그리고 네 번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건데, 이제는 사실 단기적으로 차익을 보고 건물을 매도하고 이런 시장은 사실 종결됐습니다. 예전에 1년 만에 얼마의 차익을 봤어요, 뭐 20억을 벌었어요, 30억을 벌었어요, 그때만 해당되는 얘기예요. 요새 뭐 나오는 건물들 많이 보면 원가에 파는 건물들도 많고, 아니면 뭐 10억, 뭐 5억 이렇게 손해보고 팔고 있는데도 안 팔리는 건물들 많아요. 그러니까 절대 단기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통해서 내년, 내후년에 한 10억을 벌 거야, 이런 생각으로 건물을 투자하시는 거는 저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, 적어도 내가 지금 이 건물에 들어가는 돈은 한 5년, 3년 동안은 계속 넣어 놓을 거다,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건물을 투자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. 예전처럼 단기적으로 신축 부지를 사서 건물 지어서 통임대를 맞춰서 더 높은 금액에 팔고, 이거는 진짜 이제는 물 건너간 시장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건물을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오늘 2024년, 2025년 빌딩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알아봤고,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빌딩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, 제가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안타까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성공적인 빌딩 투자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